정치의 심연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각본이 있다. 국민이 보는 것은 화려한 브리핑, 준비된 카메라, 그리고 완벽히 조율된 미소뿐이다. 그러나 그 미소 뒤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오직 소수만이 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그 보이지 않는 각본의 중심에 있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다. 둘의 관계는 단순한 보좌관과 대통령의 관계를 넘어선 권력의 기묘한 동맹, 혹은 상호 의존의 서사로 변질됐다. 문제는 그 서사 안에 국가의 안보, 사법 질서, 외교 전략까지 뒤틀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출발은 개혁과 균형 외교라는 명분으로 포장됐다. 그러나 3년이 채 되지 않아 청와대 대통령실은 불투명한 권력 구조와 비선 네트워크의 의혹으로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다. 김현지라는 인물은 원래 시민단체 출신의 행정가였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국가 핵심 인사 결정을 조율하고 심지어 외교적 동선까지 개입했다는 정황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 구조는 2000년대 초 성남 시절부터 쌓여온 정치적 동맹이자 감정적 유착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이재명은 정치적 위기 속에서 잠시 은신했고 김현지는 그 곁을 지켰다는 증언들이 흘러나온다. 이후 두 사람은 지방정부, 도정, 그리고 청와대까지 함께 이동했다. 하나의 행정체계 안에서 권력이 사유화되는 전형적인 경로였다. 정치학적으로 보자면 이런 구조는 내부 결속형 권력 시스템이라 불린다. 핵심 인물 간의 신뢰와 비공식 라인이 제도적 감시보다 우선시되는 형태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곧 통치의 왜곡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가의 의사결정이 공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몇몇 개인의 감정과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된 김현지 국감 불출석 사태가 상징적이다. 대통령실은 그녀가 자진 출석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여당 지도부는 끝내 이를 막았다. 그 배후에서 누가 실제로 조정했는가? 답은 너무도 명확하다. 이 와중에 더 충격적인 것은 외교안보 라인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침묵이다. 미국과의 조율이 흔들리고 일본과의 기술 협력이 지연되며 중국발 투자만 급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흐름이 아니라 정치적 의존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공식 대남 접촉선이 다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과거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일부 인사들이 현재 외교 보좌 라인에 포진해 있고 그중 일부는 과거 친북 성향단체와의 연계 의혹을 받았다. 아직 명확히 드러난 것은 없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 감정과 권력의 혼동이다. 국가의 리더가 사적인 신뢰관계에 국정을 맡기면 그 순간부터 통치는 감정의 정치가 된다. 외교적 위기 앞에서도 합리적 판단보다 주변인의 심리적 조언이 우선한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불안하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재개했고 미국 대선 이후 동북아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점에 청와대가 내부의 비선 논란과 감정적 결속에 묶여 있다는 건 국가안보 차원에서 치명적 리스크다. 결국 문제는 한 인간의 감정에서 출발해 국가 전체의 구조로 번졌다. 김현지는 단순한 참모가 아니다. 그녀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감정의 매개체이며 동시에 정치적 방패다. 하지만 방패가 지나치게 두꺼워지면 그 속에 숨어버린 권력은 국민의 눈에서 완전히 가려진다. 그리고 지금 국민은 그 가려진 권력의 정체를 묻고 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증언이 아니라 구조의 해부다. 왜 한 개인이 국정 전반을 움직이는 위치에까지 올랐는가? 어떤 제도적 허점이 그런 집중을 가능케 했는가? 그리고 그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경제, 사법이 어떻게 휘어졌는가?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파헤쳐야 할 진짜 시나리오다. 권력의 실체는 항상 침묵에서 드러난다. 최근 대통령실 내부에서 포착되는 그 침묵은 단순한 비밀주의가 아니다. 마치 내부에 또 다른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듯한 이중 구조의 냄새가 짙다. 김현지는 제1부속실장이라는 공식 직함을 지녔지만 실질적으로는 비공식 의사결정의 관문으로 기능하고 있다. 각 부처의 인사, 수사 대응, 외교 일정까지 모두 그녀의 책상 위를 거친다는 증언이 여럿 나오고 있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과 관련한 변호인 교체, 증거인멸 논란은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박상용 전 검사 출신 교수가 공개적으로 밝힌 김현지 전화 개입 의혹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니라 권력 분리 원칙의 붕괴를 의미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구조를 인지하면서도 방치했다는 점이다. 혹은 의도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마저 있다. 그는 늘 개혁과 사법 정의를 외쳤지만 정작 자신의 측근이 수사망에 오를 때마다 기묘한 방패막이가 작동했다. 검찰의 소환이 연기되고 참고인 진술이 번복되며 증거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한 여성 참모가 조용히 자취를 감췄다. 그 이름이 바로 김현지였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이렇게 정서적 충성 관계로 얽혀 있을 때 제도는 더 이상 방패가 아니라 도구가 된다. 외교적으로도 이상 신호는 분명하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극비리에 한국을 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측 일정 표에는 비공식 만남으로 처리되었으나 여러 외신은 그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방문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뉴스는 한국 정치 지형에 폭탄을 던졌다. 만약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한미 관계의 상징적 전환점이자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의 신뢰 철회 신호로 읽힐 수 있다. 트럼프는 언제나 장면을 통해 메시지를 던지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구속 중인 전직 대통령을 찾아간다면 이는 곧 현 정부를 향한 정치적 냉소다. 그리고 그 냉소의 배경에는 이 정부가 너무도 모호하게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한국의 대북 정책은 명확한 방향을 상실했다. 평화 프로세스의 계승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협상 테이블도 작동하지 않았다. 반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바탕으로 군사 경제 동맹을 강화하며 한국의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이 과거 친북 성향 단체와 연관되었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과거가 아니라 국가안보 리스크로 해석된다. 김현지가 성남 시절부터 관여했다는 성남이제21 단체가 지방행정지원금 수십억 원을 수령하고도 회계가 불투명했다는 의혹은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단체가 북한 관련 교류 포럼에 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정황 보고서도 존재한다.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퍼즐처럼 맞물릴 때 그림은 섬뜩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의 아이콘으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정서적 유착과 정치적 보호망 속에 갇힌 인물이다. 그는 공적 권위를 사적 감정으로 전유했고 그것이 외교 안보까지 침투했다. 한 지도자가 국가를 사랑하기보다 개인을 보호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면 그것은 이미 국가 시스템이 붕괴했다는 의미다. 더 이상 이 문제는 정치 스캔들이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통치 체계가 어디까지 사유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제 국민은 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통치하고 있는가? 외교 라인은 누구의 이해관계에 묶여 있으며 사법 리스크는 누구의 손에서 조정되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김현지라는 이름은 왜 그토록 많은 권력의 중심에 등장하는가? 그것이야말로 지금 한국 정치가 직면한 근본적 의문이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허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합리화된 침묵이다. 권력이 무너질 때조차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서사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외면한다. 지금의 청와대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는 법치와 투명성을 중시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국정의 내부에서는 감정과 사적 연대가 합리화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존재는 그 합리화의 결정체다. 그녀는 대통령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었다. 그러나 그 말은 곧 국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권력의 증거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의 내부 권력 구조를 해부해보면 세 개의 축이 존재한다. 첫째는 이재명 개인의 정치적 생존, 둘째는 김현지를 중심으로 한 감정 인사 네트워크, 셋째는 그 둘을 보호하는 당 조직과 언론 연계망이다. 이 세 축이 서로를 보호하며 하나의 순환 구조를 이룬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여당은 정치 탄압을 외치고 언론은 이를 받아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포장한다. 그 사이에서 김현지는 자취를 감춘다. 이 반복이 바로 권력의 방탄 메커니즘이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의 뿌리는 이재명과 김현지의 감정적 결속이다. 그 결속이 지금은 국가 운영의 비공식 축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 구조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사적 유착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의사결정 라인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외교 정책이 감정적 판단으로 기울고 대북 정책은 이중 신호를 보낸다.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평화라는 단어가 반복될수록 북한은 더 많은 도발을 감행한다.
심지어 최근 군사정보 공유 협정 관련 내부 문건에는 상호 신뢰 구축이라는 표현이 삽입되었는데 이는 과거 친북단체들이 사용하던 용어와 유사하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 문구가 의도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침투의 징후일 수 있다고 지적.